전세로 가고자 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만약 15억이 되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대출이 나올 때 지금 바로 보십시오. 바로 보십시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9888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1주택자였는데 집 팔고 10억 정도 있습니다. 직장은 둘 다 공무원이고 광화문이에요. 세가족 서울 30평형에 살고 싶은데 가격은 16억부터라 근접하기 어렵고 노원구 은행사거리에 30평형 아파트가 14억 초반인데요. 직장에서 멀고 퇴근 후 육아도 자신 없어서 고민 중입니다. 마포나 서대문 쪽 전세로 그냥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갭 끼고 하나 사두고 반전세로 있는 것도 괜찮은지 질문이 두서없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주택자였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10억이라는 자산이 형성이 된 겁니다. 전세로 가서 우리가 10억이라는 자산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전세로 내가 만약에 갔다면 지금의 내 자산의 손실은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지금 내가 투자를 했고 내가 내 집 장만을 했기 때문에 10억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됐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따라서 전세로 가고자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내 집 장만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일대가 광화문 지역 직장과 가까운 지역 일대인 마포나 서대문구 부가연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로 가고자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계동까지 가면 이런 직장과의 거리감도 굉장히 멀고, 그리고 이렇게 출퇴근이 멀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자신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중개은행 사거리가 14억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포나 서대문구 일대가 지금 16억대예요. 그러니까 약 2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굳이 내가 저 강북 지역 갈 필요가 없이 우리 서대문구나 마포 일대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자, 따라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 서대문구 일대, 부가연동 일대 25평 또는 28평대 14억대 대출이 나오는 선에서 대출 4억을 받아서 내 집 장만 하십시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앞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직관적으로 본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각자 자산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큰 틀에서 보십시오. 자,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거주 목적으로 내 집 장만 하시는 목적이 있으신데요. 평형대를 조금 줄여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24평 정도면 우리 부가연 일대 신촌 프루지오나 여러가지 뭐 이편한 세상 신촌 이런데 뭐 24평 한 13억대, 뭐 28평 뭐 한 14억, 15억대 정도면 갈 수 있어요. 30평은 가기가 조금은 어렵겠네요. 아무튼 평형대를 우리는 3인 가정이기 때문에 20평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화문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내가 살고 싶은 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평형대를 살짝 줄이더라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평형대를 줄여야지 자산의 증식이 높아집니다. 지금 우리의 자본이 시세 차익한 자금 현금 10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플러스 4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내 집 장만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출을 4억 3%로 금리로 책정을 한다면 약 원리금이 1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자, 그렇다면 내 재산의 총량은 얼마나 될까요? 자산의 총량. 내 현금 10억과 대출도 부채이기 때문에 내 자산의 총량이 포함이 되죠. 따라서 내 자산의 총량은 14억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사항은 하나는 갭 투자로 30평대 좀 하나 잡고 싶고, 또 하나는 본인은 직장과 가까운 마포나 서대문구 일대에 또 반전세에 거주하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고자 하는 평형대는 30평대겠죠. 또 여기에 우리 현금 10억 중에요, 갭 투자로 7억이라는 투자 금액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3억은 내가 살고자 하는 우리가 20평대 A와 같은 이편한 세상 신촌 또는 신촌 프루지오 같은 아파트에 반전세에 거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3억 깔면 월세는 거의 한 250에서 한 300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A와 다르게 B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총량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 자산시장에 내 자산의 총량이 커야 되는데 자산시장에 들어온 자본금은 7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반면에 3억은
자산 시장으로 돈이 유입된 게 아니라 임차 시장으로 돈이 빠진 거죠. 따라서 내 자산의 총량은 B 같은 경우에는 7억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이런 상승하는 상승장세에서는 세금적인 부담이 훨씬 더 A가 적습니다.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이 물건을 오랫동안 보유한다면 그 보유하는 동안 집값이 또 나중에는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오겠죠. 이렇게 하락 국면에 들어갈 때에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A는 현저히 적습니다. 이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똑같이 집값이 A와 B가 상승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한 거에 나중에 시세 차익을 실현을 할 때 A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충족을 했기 때문에 이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죠. 이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이 규제 지역에 투자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많이 나더라도 그 일정 부분 상승분의 거의 반 이상은 세금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만약에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더 30평대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이 집값에 대한 액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집값이 나중에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하락 국면에 접어드는 시기에서는 20평대가 30평대보다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아파트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세라는 지표의 실수요를 대변하는 지수가 이 집값을 방어하는 하방을 견딜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전세 밑으로 집값이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따라서 많이 올라간 아파트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적게 올라간 아파트는 적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승 장세에서는 이런 대형 평수대가 강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할 경우에는 소비가 위축할 수밖에 없죠.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발생이 돼서 집값이 떨어지는 거죠. 모든 자산의 현금이 이 부동산에 다 몰려 있는데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소비하겠습니까? 미분양이 많이 터진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소비가 위축되는데 대형 평수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소형 평수대에 접근할 수밖에 없죠. 하락기에도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형 평수대보다 소형 평수대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은 외식하겠습니까? 백화점에서 상품 사겠습니까? 소비를 좀 더 아끼겠죠. 허리띠 졸라 매겠죠. 따라서 소형 평수대의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떨어지는 낙폭도 30평대보다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또 존재합니다. 이게 역전세라는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데요. 제가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세 밑으로 매매 금액이 내려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만 역전세가 나는 경우에는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비정상적인 전세를 갭으로 투자할 경우에 역전세가 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2020년 7월에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나서 전세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이중 가격이 생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전세 금액의 시세를 알려면 2020년 7월 이전의 금액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매매 금액이 신촌 푸르지오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매매 금액이 약 14억 정도에 형성이 됐고 전세가 7억 정도였습니다. 7억. 근데 이게 2021년 9월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매매 금액이 약 17억 정도가 됐고요. 전세가 10억까지 갔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매매는 투자자가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전세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살 수 없이 딱 한 명의 사람만 한 채를 살 수 있는 정확한 실수요를 대변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그 이상만큼만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따라서 지금의 전세는 원래 7억이었던 전세는 8억 정도가 돼야지 정상적인 전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약 3억이 뛰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전세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전세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집값이 하락하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년 뒤에 매매 금액이 약 15억 정도로 가격이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세 금액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 전세 금액은? 수요는 적은데 공급량이 많아지는 걸 하락기라고 합니다. 하락기. 공급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전세의 물량이 지금보다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따라서
전셋값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이었던 전세는 어떻게 해요? 기존의 시세에 맞게끔 이 전세 금액이 안정화되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전세 금액은. 그렇다면 나의 자산의 손실이 마이너스 2억이 생겼고 이 또한 전세에서도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정도를 우리 세입자한테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돼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반면에 A라는 상품을 내가 만약에 취득할 경우에 집값이 떨어져도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자, 집값이 떨어져도 지금 투자처럼 내가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도 물론 당연히 없고요. 집을 팔지 않으면 당연히 손실은 보지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나가는 지출액이 많아진다면 훨씬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에는 그냥 대출금 180만 원, 이 180만 원은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러면 원금은 내가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이자는 그냥 나가는 돈입니다. 이자 뭐 나가봤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한 120 정도 나가는 겁니다. 이 반면에 250, 300은 온전히 다 지출되는 금액이죠.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산의 손실은 큰데 또 자산의 비중도 계속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엄청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는 B의 전략보다는 A의 전략으로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도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내 자산의 총량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이제 안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신촌 푸르지오나 이편의 세상 신촌 같은 경우 지금 14억대잖아요. 이제 이게 만약 15억이 되면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안 좋은 부동산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15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현금 부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집에 대한 프라이드,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내 집을 살 수 없는 집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대한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는 거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전세라는 건 아예 보지도 마시고요. 보지도 마시고 이 10억이라는 자금이 내가 집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자금이다 라고 꼭 생각하셔야 되고, 투자하면서 반전세 가는 거는 굉장히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내 집장만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B의 전략을 갈 필요는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앞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이 나올 때 지금 바로 보십시오. 바로 보십시오. 나중에 이 아파트 못 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바로 보십시오.